캠퍼스 뉴스.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학생증 발급이 안내되었습니다. (2025년) 2학기 고양이 엄마 장학 장학생 선발이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학생증 발급이 안내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입니다. 교환학생과 시간제학과 등록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체크카드형과 일반형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형과 시간제학과 일반형은 개별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체크카드형의 경우 각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 방문은 자제됩니다. 체크카드 신청에 따른 연회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8월 27일부터, 체크카드형은 8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체크카드형의 경우 각 은행, 교내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엔드림스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내 은행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2학기 고양이 엄마 장학 장학생 선발이 안내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동국대학교 학부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엔드림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누적 평점 평균 3.5 이상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가정환경 및 기타 긴급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선발 인원은 60명이며 장학금액은 1인당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타생활비성 장학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해당 장학의 이중수혜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서울중구청과 중구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시작한 서울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산업, 학교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숭의여자대학교,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참여하여 중구권 지자체, 산업, 학교가 모두 모여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협력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은 지역인재 공급을 원활히 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특화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가 해당 분야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해당 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윈윈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규영 동국대 연구부 총장 겸 서울 라이즈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대학의 교육 역량과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연결해 청년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수요와 산업 현장을 반영한 교육으로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9월 12일 목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오준서 기자, 학내 보도의 오준서 기자, 기술의 김채훈, 아나운서 한서정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930만 인구가 살고 하루 1,0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도시. 서울에 살든 서울 바깥에 살든 우리의 시간은 서울에서 흐르고 있기에 그런 서울의 의미를 더하고 서울을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이야기. 인터스토리 서울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난 달려 가지도 못하고 저기 빛나는 저곳이 이제는 제법 선선해진 날씨. 한껏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빕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나는 무수한 서울의 길들. 여러분은 이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서울을 들려줄 이야기는 서울 속 수많은 서울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길의 이름은 대부분 지명과 장소를 따서 지어집니다. 중국 필동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필동로, 국회의사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국회대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길의 이름에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인의 호나 자, 별칭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나볼 첫 번째 길은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서울 중구 필동에서 종로구 장사동을 잇는 길. 이 길은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무에서 이름을 따서 충무로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럼 왜 서울의 많고 많은 길 중에 이곳에 충무공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일대가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있던 곳이자 일제강점기 상업의 중심지, 혼마치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절에 대한 청산과 동시에 충무공의 출생지를 기리는 이곳에 가히 충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죠? 덕분에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역의 이름도 충무로역으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이자 서울에 걷기 좋은 이 길에 이런 역사와 의미가 있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만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만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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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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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with me in my mind. 가슴 한구석이 시려워.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그날 우리를 비추던 햇살을 기억해. 온종일 우리 달렸던 그 길은 어디에. 새하얗게 불태웠던 그 기억들 속에 어리고 뜨거웠었던 우리가 보이네. 아픔을 안고서 멀어져만 가는데 하루는 어느새 다 저물었지만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새겨져. 아픔과 미움에 마음이 아파도 지울 수 없는 길 난 지나지 못하네.
나도 모르게 미움 같은 것은 잊은 채 오늘도 나의 마음속 신이 느껴지네. 깊이 새겨져 지우기 너무 너 아프네. 하루는 어느새 다 저물었지만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새겨져. 아픔과 미움에 마음이 아파도 지울 수 없는 길. 서울에는 동물의 이름을 딴 길도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지만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죠. 예로부터 새끼 때부터 사냥에 쓰이기 위해 기른 매를 보라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 보라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볼 서울의 두 번째 길 보라매로입니다. 보라매로는 동작구 대방동과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길입니다. 이 길에도 역시 매의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매로 연선에 있는 공원 보라매공원, 이곳은 옛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군의 상징이자 별칭이 보라매죠. 지난 1986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고 서울시가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며 보라매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는 길도 보라매길이라 명명하여 지금의 보라매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지금도 공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라매로 옆을 지나는 여의방대로 연선에 남아있는 공군호텔과 보라매공원의 에어파크를 보면 느낄 수 있죠. 옛 동작의 정취와 신림의 초입에 있어 많은 사람이 오가는 보라매로. 마침 보라매공원에서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도 진행 중이니 보라매로를 따라 쭉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여긴 어디 낯선 조행길 되돌아가는 길 생각나질 않아. 서울 속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이름, 무언가 신기하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진 이름.
마지막으로 만나볼 길은 서울 속 이란의 수도 테헤란로입니다. 서울 한가운데, 그것도 강남의 중심에 붙은 이란의 수도 이름이라니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이름을 가진 길 테헤란로. 지난 1977년 한국과 이란이 양국의 수호를 다지며 테헤란 시장이 서울에 방문하였고, 서울에는 테헤란로를,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건설하며 테헤란로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까지 강남의 중심축을 횡단하는 테헤란로. 지어질 때는 그렇게 번화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상업 업무지구로 떠오른 테헤란로.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 길을 오가고 수조 원의 돈이 이 길을 따라 흐르죠. 명실상부 대한민국 상업과 산업의 중심축인 이 길 이름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붙은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나면 이 길이 더 의미 있는 서울의 중심축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오늘 서울이 들려준 길 이야기는 어땠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지나는 서울 구석구석을 따라 흐르는 수많은 길에 각자만의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신기하면서도 감정을 울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는 서울 속 무수한 길을 지날 때 그 의미와 이야기를 생각하고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인터스토리 서울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줄지은 가로수길 따라 걷다 네가 또 생각나. 아무 말 없이 멈춰 멍하니 한참 바라보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오준서, 기술의 김채훈, 함께한 저는 한서정이었습니다.